처음엔 되게 당황스럽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땀을 이렇게 막 머리 젖을 때까지 하고 있으면은 순간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은 순간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어김없이 하고 잘 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그냥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손가락 빨기나 이런 거는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다른 친구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불안하죠. 우리 아이만의 문제일까 봐. 그러니까 지치는 게 이런 행동을 보는 것보다 이 아이의 그가 왜 그러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걸 알 수 없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엎드려가지고 이제 손을 이제 모아가지고 중요 부위를 이제 만지는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오, 자위. 네. 이 얘기는 선뜻 꺼내기가 괜히 말했다가 저희 애기가 약간 이상한 이미지가 되진 않을까 엄마로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쉽사리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여도. 못 참겠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하는 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고요. 거의 70, 80% 이상은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많이 한다. 자식 일이다 보니까 제가 부모고 하니까 못 해준 게 있어. 너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런 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우, 생각보다 고민들이 많으시네요, 정말. 네. 도조교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여요.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떠세요? 같은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로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네. 이 천사 같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어머 얘가 왜?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이 있으면요. 저한테 오셔서도 둘밖에 없는데 저랑 상담할 때 꼭 귓속말 하세요. 귀에 대고 누가 들을까 봐. 박사님 막 이러세요. 내지는 어떤 부모님은 일단 기도를 한대요. 아, 부디 저 아이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네. 생소하고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하고 이렇게 고민들이 많은 유아 자위. 아, 오늘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바로 그 주제입니다. 어떠세요? 그 단어를 접하셨을 때 느낌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존재하는 단어 중에 가장 안 어울리는 두 개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아이가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마음이 어색하고 약간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화도 냈다고 아까 네, 하셨는데. 약간 화도 나고. 네. 제가 31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유아자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가장 우리 어머님이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냥 얘가 이제 졸리니까 하는 행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개월수가 이제 지날수록 좀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현지의 유아 자위 행동들 주로 언제 하는지 좀 잘 관찰해 보셨어요? 졸릴 때나 아니면 혼자 이제 옆에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좀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어떻다고 그래요?
아, 그것도 이제 졸릴 때요. 아,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낮잠 자는 시간에 네. 보면은 그때 할 때가 있더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마도 현지가 잠들기 전에는 가장 안정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되기를 원할 때 자기 몸을 러빙, 문지른다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좀 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 숙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로 졸릴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네. 오롯이 이제 애기만 볼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점점 코블만의 표출을 그쪽으로 더 하는가 그 고민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 뭐 제가 어머니 이렇게 불안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루 왼종일 부모도 다 사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생활 속의 자극이 많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감각을 많이 이용해서 자기를 진정시키고 불편함을 완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혼자 두나 이 아이한테 성장 발달에 필요한 자극이 너무 적은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조금 불안이 올라오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다른 촉각으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자기 몸에 손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묶어본 적이 없고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촉각이 좀 예민한 아이들은 닿거나 만져지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누가 만지거나 자기 몸에 닿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맞죠? 그래서 맞아요. 로션을 싫어한다든가 약간 끈적거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맞아요. 애들. 맞죠? 손에 묻는 거 엄청 싫어하는 네, 엄청 싫어하죠. 그리고 머리 감는 것도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 머리 감는 것도 싫어요. 네. 엄마 너무 재밌어 하시네요. 아, 너무 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보고 온 건 아닙니다. 네. 아유, 그래서 촉각이 좀 예민한 아이죠. 그러면 촉각을 좀 편안하게 자기가 잘 다루어낼 수 있는 과정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유아 마사지예요. 매일매일 목욕을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욕 끝나고 나면 아이 보습, 네, 보습도 해주시고 이렇게 로션도 발라주실 텐데요. 로션을 발라주실 때요. 이게 보습의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로션을 바르는 과정에서 부모의 아주 사랑을 가진 부모의 따뜻한 손길로 촉각, 스킨십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저요? 네, 도조교. 저한테요? 네, 여기 나와. 스킨이 없는데? 여기 앉으세요. 아니 이게 로션이 없는. 네. 박사님 자, 무서워하신군요. 자, 아니. 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유아 마사지는요. 9획을 나눠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유니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좀 만져볼게요. 이게 교육이니까. 자, 우리가 보습을 위한 거는 이렇게 로션을 바르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촉각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스킨십은 어떤 거냐면요. 로션을 바른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유니트를 한 번 시작해서 떼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한 자극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다시 떼고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해서 한 번에 된 김에.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 유니트를 쭉쭉. 해준다. 네, 쭉. 아니 저 이거 잠깐 받았는데 저 지금 심신이 되게 안정적이 됐어요. 아 지금 이게 제가 받으니까 굉장히 릴렉스 되는 게. 네, 지그시 눌러주는 건데요. 자, 그다음에 또. 네, 여기 끝이 아니고요. 관절을 살짝 늘렸다가 제자리. 쫙 잡아당기라는 게 아니라 살짝 늘렸다 제자리. 요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늘렸다 제자리. 이제 팔다리를 다 하고 나시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돌아보셔요. 돌아보셔요. 저를요? 아, 네, 이렇게 돌아보셔요. 이제 도조교.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졌어요. 엄마 뻘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아니죠. 아니죠? 네. 누나? 누나죠. 네, 누나. 네. 자, 이 등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엉덩이까지가 한 유니트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라 쭉쭉 가야 돼.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로션 발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제가 알려드린 거는 촉각
촉각이 좀 예민한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난히 옷에 라벨텍 싫어하는 아이, 모자 쓰기 싫어하는 아이, 머리 감는 거 싫어하는 아이, 땀 주르륵, 머리 감을 때 머리에서 물 주르륵 싫어하는 아이, 우리 아들. 이런 양상이 좀 있다면 약간 외부의 자극과 나의 내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체계 중에 그 촉각이라는 대문이 좀 예민하구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매일 열심히 꽤 긴 기간 동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아이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촉각 자극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박사님 그 뭐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그 배변 훈련을 지금 시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이제 벗긴 다음에 네. 이제 뭐 다른 팬티라던가 이런 걸 입히니까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 기저귀랑도 상관이 있나요, 혹시? 네, 왜냐하면 기저귀가 이 생식기 주변에 닿잖아요. 닿는 것 때문에 좀 더 감각 자극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유모차 같은 걸 탄다든가 보행기 같은 걸 탄다든가 카시트에 앉았을 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계속 부모한테 다가와서 업어달라고도 하고 안아달라고도 하면서 골반 부분에 자극이 갔을 때도 생식기 주변에 촉각이라는 감각이 유발되는 자극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극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뭐 유모차에 태우면 그럴 수 있다면 절대 유모차 태우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얘기인지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아유,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아이고, 너 키우기 어렵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냥 그 혼자 속으로 막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건가 막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 성적으로 얘가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건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잘못 발달될 수 있지 않나. 그게 좀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네.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때로는 심심하거나 힘들 때 자기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많이 사용해서 좀 진정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면이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자유행위와 손가락을 빠는 거나 머리카락을 비비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래요. 거죠.